늘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온전한 부모가 되고 싶고 완전한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없다는 건 너무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고, 이 정신분석의 어떤 틀로 보면, 그리고 이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이 빙하를 놓고 보면 사실 좋은 엄마는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거든요. 우린 다 이기적인 존재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무엇보다 내가 나약한 엄마라는 사실, 나약한 부모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화도 낼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아이에게도 사실은 더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좋은 역할을 해야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하는 거에 갇혀 있다 보면 더 완고해지고 아이한테 더 엄격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얼마든지 나약하다는 걸 아이한테 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드러난 나약함들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사과도 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가족이 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부모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각 가족이 개인적인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임당 같은 훌륭한 엄마의 이미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로서 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난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많이 사색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아이와 나누고 공유하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엄마가 필요한 거고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이가 타인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타인을 온전히 알 수 없거든요. 내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엄마가 엄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어떤 결핍이나 이런 사고에 갇혀 있다 보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또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어머니들한테 아이 양육 코칭보다는 자기 감정이나 이런 자기 작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굉장히 몇 가지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본인 상처나 본인의 어떤 왜곡이 많을 때 도저히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아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나와 같을 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와 닮아서 너무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엄마 자신이 엄마 자신에게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와 닮기도 하고 닮지 않기도 했지만 이것이 분명히 타인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정말 알 수가 없어서 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는 어머니가 엄마 자신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나 스스로 조금 수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다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이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어떤 것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닌 채로 좀 놓아두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믿는 게 방치가 되지는 않을까,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이를 너무 방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믿지 못하는 불안이 올라올 때는 엄마 자신의 불안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계속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올라오는 건 엄마가 나의 역할이 사라지는 거, 아이에게 나의 필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믿고 있으면 실제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는 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또 찾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이건 아이 손발을 자르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모두 이 살펴주지 않는 그 결핍을 스스로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나 많은 완벽한 케어를 하다 보면 이 손발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작 그렇게 손발이 없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의존할 때 부모님들은 또 아이를 나무라시거든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내가 언제까지 뭘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과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엄마들이 잘 견디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고도 아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할 수 없어도 아이가 넘어지거나 뭔가 좌절을 겪더라도 그거를 견디는 것을 부모가 해주셔야지 해결해 주시는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감정은 무조건 수용하되 행동은 제한한다. 이 원칙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원칙에 있어서 아이가 불안하다고 감정을 호소하잖아요. 그거는 어머니가 끊임없이 들어주셔야 돼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되 해결은 아이가 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불안하거나 힘들면 엄마는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어. 대신에 엄마는 해주지 못해. 이거를 명확하게 원칙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